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차 드래프트에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2차 드래프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40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의 비공개 드래프트를 말합니다. 20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고요. KBO 리그 10개 구단이 참가해서 나섰습니다. 하지만 올해 2차 드래프트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바로 패스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역대 이런 드래프트가 있었나 할 정도로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옆에 제가 지금 표를 띄워놨는데요. 2차 드래프트 결과인데요. 잘 보시면 비어있는 칸이 상당히 많죠. 예, 키움과 두산은 한 명도 지명하지 않았고요. 롯데는 한 명을 했고 또 기아도 한 명을 했고 KT는 두 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세 명을 다 지금 뽑은 구단이 SK, LG, NC, 하나 정도인데 역대 가장 적은 숫자로 보여지고요. 1라운드 패스,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패스를 한 구단도 두 개 구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1라운드에서 패스를 하면 2, 3라운드는 자동 참가를 하지 못하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사실 이 2차 드래프트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예상은 됐다. 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드래프트, 그러니까 40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 명단을 각 구단이 열흘 전에 받았는데 그때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는 정말 찍을 선수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2차 드래프트와 관련돼서 얘기를 전해드릴 때 이번 드래프트는 크게 호황을 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 예상이 일단 맞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구단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찍을 바에는 참 3억이 아깝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1라운드 정도 외에는 굳이 찍을 만한 선수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이런 불만의 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제 드래프트가 끝난 뒤 패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은 게 처음이라고 하네요. 드래프트에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걸 놓고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앞서 4차례 이제 2차 드래프트가 열렸는데 각 구단들이 경험치가 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유망주를 좀 유망주를 키우는 데 좀 더 쓰자, 요긴하게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구단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한 구단이 이 2차 드래프트 4번의 2차 드래프트 결과를 놓고 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40인 외 선수 가운데 어린 선수들 중에서 1군에서 활약하는 이 확률을 좀 따져봤더니 불과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반면에 즉시 전력감,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를 뽑았을 때 즉시 전력으로 1군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비중을 좀 따져보니까 무려 65%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단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명단을 보시면 좀 즉시 전력감에 포커스를 맞춘 드래프트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SK의 전문 기자로 좀 많이 했고 지난 10년 이상을 지금 SK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SK부터 차근차근 2차 드래프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는 1라운드에서 기아 투수 김세현 선수를 뽑았고요. 2라운드에서 롯데 내야수 채태인, 3라운드에 NC 투수 정수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번 SK는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즉시 전력감을 뽑겠다.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이유에서 즉시 전력 선수를 뽑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2차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사실 SK는 이 2차 드래프트와 관련해서 좋은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지난 4번에 12명의 선수를 선발했는데 이 중에서 성공했던 1군에서 중요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강지광 선수 그리고 호도환 선수를 빼면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고요. 이번에는 직전으로 가자, 즉시 전력으로 가자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제 손채원 단장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번 이체 드래프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졌더니 하는 말이 SK가 가장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선발하겠다. 그 포지션 바로 불펜 투수 그리고 어, 경험 많은 찬스에서 좀 활약할 수 있는 베테랑 타자에 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선발을 하겠다. 선수를 선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은 김세현 선수가 다시 이제 연경혁 감독을 만났습니다. 넥센 시절, 지금 현재 키움이죠. 예. 넥센 시절에 연경혁 감독 밑에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마무리 투수로 변신한 뒤 연경혁 감독의 조언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정경엽 감독이 좀 밀어줬죠. 만무리왕을 구원왕을 시켜주려고 결국 김세현 선수가 구원왕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연경엽 감독이 참 이 김세현 선수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아는 게 이 선수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잘 알고 있는 감독입니다. 과거 이제 김세현 선수를 이제 기아로 보낼 때도 김기태 감독에게 김세현 선수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기자들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김세현 선수의 활용법을 가장 잘하는 연경혁 감독 밑에서 그리고 SK가 이 불펜 투수들을 구성을 보면요. 서태훈이라는 확실한 필승 개투조가 갖춰져 있지만 이 선수들이 올해 필승조 1년 차예요. 예. 김태현 선수, 서진용 선수는 1군에서 불펜 투수로 좀 잔뼈가 굵었지만 그래도 필승조는 올해가 1년 차고요. 사실상 필승조. 그리고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년 차 마무리인데 뭐 어마어마한 성적을 올렸죠. 그래서 이 좀 변수가 많을 것이다. 2년 차가 됐을 때는 그런 예상을 좀 하더라고요. 특히 김태훈 선수는 팔꿈치 뼈조각 제국 수술을 2주 전에 받았습니다. 요즘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가벼운 수술. 진짜 김태훈 선수의 설명을 빌리면 시술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벼운 수술이 됐는데 실제로 김태훈 선수하고 얼마 전에 저는 전화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김태훈 선수가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운전을 해도 돼? 라고 했을 때 김태훈 선수가 없다고. 지금 강화에서 가볍게 이제 재활에 이제 시작했고 내년 스프링 캠프까지는 공을 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SK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준비해야 됐고 아무래도 이 필승조의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에 김세현 선수 경험이 많은 김세현 선수를 투수 엔트리에 넣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택이 롯데에서 최태인 선수를 선발했는데 올해 SK는 반발력 공인구 반발력이 좀 떨어지면서 가장 좀 피해를 봤다. 시즌 중반까지 8월달까지는 참 잘 긁고 왔지만 결국 9월달 이후에 무너지게 된 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격력 부재, 특히 득점권 찬스에서 방망이 침묵했는데 이런 고민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최태인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태인 선수 뭐 삼성 시절부터 롯데를 거치면서 롯데 뭐 키움 롯데를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좀 한 방을 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최태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정수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수술을 받았는데요. 지금 당장의 활용보다는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내후년을 보고 이렇게 픽을 한 그런 드래프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할 구단은 바로 롯데죠. 아마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롯데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죠. 앞서 롯데는 포수 포지션이 가장 시급하게 보강해야 될 부분인데 FA를 풀린 이지영 선수, 김태균 선수의 영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선언했죠. 그래서 많은 기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왜 그랬을까 롯데는 그런 방송을 올리기도 했는데 롯데가 선택할 수 있는 것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포수 자원 1군에서
쓸만한 그리고 1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베테랑 포수들이 좀 많이 풀렸다는 얘기가 돌았고요. 실제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해창 선수가 하나 유니폼을 입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요. 이해창 선수의 픽을 예상하는 아마 대다수 야구인들이 대다수 구단들이 롯데는 이해창 선수를 픽할 거야 했는데 롯데의 선택은 의외로 SK의 외야수 자원이었던 최민재 선수를 뽑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자, 최민재 선수. 공교롭게도 SK 선수라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요. 최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SK 신인 드래프트로 4라운드에서 아마 뽑혔을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그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가 끝나고 제가 송태일 육성팀장하고 전화를 했는데 송태일 육성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태일 육성팀장이 이 선수가 일단 발도 빠르고 배트 스피드도 좀 빠르다. 이 스타일 자체가 좀 세련된 건 아닌데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4라운드에서 지명을 했다. 상위 라운드라고 평가될 수 있죠. 아주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때 평가를 내렸는데 오늘 롯데 이제 공식 2차 드래프트가 끝난 뒤 멘트를 보시면 과거부터 꾸준히 지켜봐왔던 선수고 여러 가지 툴을 갖췄기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 아직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마 최민재 선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최민재 선수의 전체적인 스탯을 봤을 때 롯데가 최민재를 영입한 이유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민재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공교롭게도 FA 전준우 선수가 구단과 원소속 구단과 뭐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준우 선수의 이탈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롯데는 전준우 상관없이 우린 최민재를 영입했어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혹시 전준우 선수의 이탈을 대비해서 최민재 선수를 뽑은 게 아닌가. 그리고 롯데 외야 뎁스가 좀 약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최민재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3라운드는 지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롯데는 포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2차 드래프트가 끝나고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죠? 자, 성민규 단장의 멘트 보면 확고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외국인 포수 2차 드래프트 거기에 저는 트레이드를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성민규 단장의 멘트를 보면 단호합니다. 두고 보십시다 라고 했거든요. 가만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트레이드 시장에 뛰어든다는 혹은 트레이드를 완료를 했거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이 끝나고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구단들과 구체적인 카드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롯데가 이 2차 드래프트에서 포수 자원을 찍지 않았으니 트레이드 시장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것 같다는 게 현재로서는 그런 유력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팀이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도 좀 의외예요. 그죠? 일단 올해 확실한 1군에서 최상위 경쟁력을 보인 최재훈 선수가 주전 포수고 여기에 지성준 선수가 백업 포수로 있는데 거기에 이해창 선수를 의외로 1라운드에서 지명을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제 촉은 하나가 트레이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지금 굳이 1군급 선수 그러니까 최재훈 선수를 제하고 이해창 선수를 엔트리에 넣을 뭐 아무리 이제 포수 자원이 귀하니까 이재창 선수 선발을 했다고 하지만 뭔가 이번은 그냥 단순히 영입을 해서 포스 엔트리를 좀 강화하는 차원보다는 뭔가 다른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산에서 정진호 선수, 또 하나는 두산에서 이현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요. 정진호 선수는 외야수죠. 예. 하나가 참 최근 수년간 공격력 부재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외야 자원에는 걸출한, 그러니까 좀 이성률 선수를 제외하고는 뭔가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한용덕 감독이 두산에 수석 코치를 했고 두산에서 보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진우 선수, 또 투수 이현호 선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두 명의 선수를 두산에서 데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하나 쪽 얘기를 들어보면 감독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2차 드래프트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2차 드래프트의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왼손 투수 보강이었고요. 실제로 1라운드에서 노성호 선수 NC, 그다음에 SK에서 지금 공익 근무를 하고 있는 박민호 선수 왼손 투수 자원을 뽑았습니다. 삼성은 참 이 올해 왼손 투수 자원이 참 귀한 팀이었죠. 예.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근홍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다치고 이제 방출 조치가 됐고, 올해는 이제 이면준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는 자완 사이드암이라서 긴 이닝을 또 소화하는 어려움이 있는 이런 투수 유형이고요. 2군에도 참 있을 만한 왼손 투수가 없다라는 게 삼성의 고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2차 드래프트에서 왼손 투수를 무조건 뽑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노성호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노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긁어볼 만한 카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 노성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자완 투수의 150km의 빠른 공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뭐 150km를 던지는 왼손 투수는 지옥에서도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성호 선수, 충분히 매력적인 투수고, 이런 투수들 같은, 그러니까 NC에서도 나름 기회를 많이 받았지만 포텐을 못 터뜨리지 못했는데, 노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바뀐 환경에서 또 자신의 이제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역대 프로야구를 보면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노성호 선수가 이제 바뀐 유니폼을 입고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도 야구 팬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봉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봉민호 선수에 대한 이 자세한 SK 담당이지만 군 쪽에 있는 투수고 자세가 없는데, 역시 이제 왼손 투수라는 점, 삼성이 뭔가 이제 이 선수의 좀 매력적인 포인트를 보고 뽑았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할 팀이 KT입니다. KT는 이보근 선수 키움에서, 그리고 김성우 선수 삼성에서 데려왔는데, 자, 이보근 선수는 이번 2차 드래프트 시장에서 아마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이런 불펜 투수 자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보근 선수가 자신들의 팀 순서에 온다면 찍겠다는 구단들이 몇몇 구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보근 선수는 KT가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베테랑 투수고 충분히 자신의 몸값을 해줄 이런 선수도 기대가 됩니다. 김성훈 선수는 삼성에서 좀 기회를 많이 받으면서 가능성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성호 선수 때처럼 자신의 갖고 있는 기량을 뭐 전부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바뀐 환경에서 좀 좋은, 그리고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할 구단인 LG죠. LG가 아마 롯데만큼 이번 2차 드래프트가 끝나고 조명을 많이 받았는데, 두 명의 선수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대표급 선수가 2차 드래프트에 나왔다 했는데, 그게 바로 정근호 선수였고요. 물론 다른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근호 선수가 왔는데, 사실 LG는 차명석 단장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루수 자원 영입에 좀 관심을 상당히 드러냈고요. 트레이드나 이런 시도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근우 선수가 시장에 나오니 정근우 선수를 이제
이제 뽑게 됐는데 LG에서는 정근우 선수가 지금 82년생인데요. 우리 나이로 38이지만 아직 1년에서 2년 정도는 충분히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춘 내야수로 활약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우 선수는 올해 한화에서 특히 올해 좀 헌신의 아이콘으로 좀 조명을 많이 받았죠. 외야도 나가고 팀이 필요한 포지션에서 나와서 이렇게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근우 선수 이 환경에서 그간 좀 마음고생도 좀 있었는데 새 환경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드래프트 결과를 보고 참 깜짝 놀란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백총훈 선수. 심지어 SK더라고요. 야, 이게 누구야? SK의 백신은 백인식밖에 없는데 라고 했더니 개명을 했더라고요. 이건 사실 제가 몰랐어요. 자, 백종원 선수는 SK가 1라운드에서 뽑았습니다. 백종원 선수, 저는 백인식 선수가 아직 입에 편한데 백종원 선수로 갈게요. 백종원 선수는 참 이 마무리 캠프나 스프링 캠프에서는 참 주목을 많이 받아요. 실제 최근 뭐 스프링 캠프에서도 불펜 피칭을 하는데 올해는 진짜 필승조에서 진짜 팀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시범 경기까지 나름 잘 치렀는데 이게 정작 시즌만 들어가면 이 선수가 이제 좀 궁합이 맞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부상도 있었고 부위도 좀 떨어지고 자신 떨어진 이런 모습을 노출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좀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팔꿈치 이제 수술까지 받았는데 일단 백종원 선수는 참 야구를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좀 성공했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바뀐 환경에서 좋은 활약 그리고 좀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습이 좀 기대되고요. 정근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LG의 픽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구단마다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 스포츠 전문지에 있을 때 그리고 야구 기자를 시작한 게 2007년인데 이후 뭐 모든 구단을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개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좀 풀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서 투수 강동현 선수, 맞죠? 이름 제가 틀린 건 아니죠? 강동현 선수 그리고 롯데에서 홍성민 투수를 받아왔고 삼성에서 김기한 선수를 받아왔는데 부족한 투수 자원 쪽에 보강을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NC를 끝으로 이제 제가 다 설명을 어느 정도는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설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2차 드래프트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드래프트가 끝나고 이제 단연 관심은 트레이드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될 텐데요. 과연 롯데가 어떤 포수 자원 영입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게 최고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문화일보 정세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